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중학교 2학년 1학기 국어 3단원 담화와 의사소통 그리고 읽기 영역 중에서 3회 1단원 점검하고 조정하며 글 읽기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으로 읽으시나요? 그냥 글자가 있으니까 읽는다거나 숙제니까 어쩔 수 없이 읽지는 않나요? 하지만 국어 실력이 뛰어난 친구들은 글을 읽는 방식부터가 다릅니다. 그 비밀이 바로 오늘 배울 점검하며 읽기와 조정하며 읽기입니다. 이 개념은 단순히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어른이 되어서도 수많은 정보 속에서 중요한 것을 찾아내고 올바르게 이해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아주 핵심적인 역량이니까요. 오늘 강의를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이 능력을 꼭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점검하고 조정하며 읽기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목적지를 향해 자전거를 타고 간다고 상상해보세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길이 울퉁불퉁하면 속도를 줄이기도 하고 갈림길이 나오면 지도를 확인해서 내가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겠죠. 그리고 만약 펑크가 났다면 내려서 고치거나 끌고 가야 할 겁니다. 글 읽기도 이와 똑같습니다. 글을 읽어 나가는 과정에서 내가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는 것을 점검이라고 하고요. 만약 모르는 단어가 나오거나 문장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될 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사전을 찾아보거나 앞부분으로 돌아가서 다시 읽는 것처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꾸는 것을 조정이라고 합니다. 즉, 능동적인 독자란 글을 읽다가 멍하니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며 읽는 사람인 것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언제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요? 크게 읽기 전, 읽는 중, 읽은 후.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읽기 전 단계입니다. 책을 펼치기도 전에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이 책을 왜 읽는가 하는 읽기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정보 습득이 목적인지 아니면 단순히 재미를 위해서인지 혹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인지에 따라 책을 고르는 기준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내 수준에 맞는 책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너무 어려워서 한 페이지도 넘기기 힘든 책이나 반대로 너무 쉬워서 지루한 책은 좋지 않습니다. 제목이나 차례, 머리말 등을 훑어보면서 이 책이 내가 읽기에 적절한 분량인지 내용은 흥미로운지를 미리 예측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읽는 중 단계입니다. 글을 읽고 있는 바로 그 순간이죠. 이때 우리는 수시로 멈춰 서야 합니다.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튀어나오면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건너뛰면 내용 이해가 엉킬 수 있습니다. 이럴 땐 국어사전을 찾아보거나 앞뒤 문맥을 살펴서 단어의 뜻을 추측해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조정하는 과정이죠. 또 글쓴이가 말하려는 중심 생각이 무엇인지 계속 파악해야 하고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내용을 연결지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이해가 잘 안 되는 문단이 있다면 잠시 멈추고 앞부분을 다시 읽어보거나 천천히 소리내어 읽어보는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읽은 후 단계입니다. 책을 덮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내가 읽은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었는지 요약해보고 글 전체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 책을 읽기 전과 읽은 후에 내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무엇인지 정리해두면 기억에 훨씬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의 읽기 과정은 어땠는지, 집중은 잘했는지, 산만하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평가해보는 성찰의 시간까지 가져야 비로소 완벽한 독서가 완성됩니다. 자, 그럼 이 이론을 바탕으로 우리 교과서에 실린 두 편의 글을 아주 깊이 있게 분석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은 김영옥님의 콘서트 티켓이 비싼 까닭이라는 경제 칼럼입니다. 여러분, 혹시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예매해본 적 있으신가요? 순식간에 매진되어서 구하기 힘들었던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이 글은 바로 그런 현상을 통해 경제학의 기본 원리인 희소성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은 희소하다와 희귀하다의 차이점입니다. 국어사전에서는 비슷하게 들릴지 몰라도 경제학적으로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먼저 희귀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절대적인 양이 아주 적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릴 때 쓴 낡은 일기장을 생각해보세요. 이 일기장은 전 세계에 단 한 권밖에 없습니다. 정말 귀하죠. 그래서 희귀합니다. 하지만 이 일기장을 다른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고 싶어 할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격이 매겨지지 않습니다. 즉 희귀하지만 희소하지는 않은 것이죠. 반면에 희소하다는 것은 사람들의 욕구에 비해 자원의 양이 부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다이아몬드를 갖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다이아몬드는 아주 적죠. 그래서 비쌉니다. 아이돌 콘서트 티켓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연장의 좌석은 한정되어 있는데 가고 싶어하는 팬들은 수만 명입니다.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많은 상태. 이것이 바로 희소성입니다. 그리고 이 희소성이 높을수록 가격은 비싸집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 희소성이 고정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옛날에는 물이 아주 흔해서 돈을 주고 사 먹는다는 건 상상도 못했지만
지금은 깨끗한 물이 희소해져서 우리가 편의점에서 생수를 사 먹잖아요. 이렇게 시대와 상황에 따라 희소성은 변하기도 합니다. 기업들은 때로 이런 심리를 이용해 한정판 마케팅을 펼치기도 하죠. 일부러 물건을 적게 만들어서 사람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겁니다. 이 글을 읽을 때 여러분은 어떤 점검과 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제목을 보고 콘서트 티켓 이야기니까 경제 원리가 나오겠구나 하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읽다가 재화라는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사전을 찾아보거나 문맥을 통해 물건과 서비스를 뜻하는구나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바로 조정하며 읽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글은 조영은 님의 도서관에서 공부하면 집중이 잘 되는 까닭이라는 심리학 설명문입니다. 여러분은 시험 공부를 할 때 어디서 하시나요? 조용한 내 방인가요? 아니면 적당한 소음이 있는 카페나 도서관인가요? 이 글은 타인의 존재가 우리의 능률에 미치는 영향을 아주 흥미롭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두 가지 개념은 사회적 촉진과 사회적 억제입니다. 먼저 사회적 촉진이란 곁에 누군가가 있을 때 수행 능률이 올라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도서관에서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모르게 자극을 받아서 더 집중하게 되는 경험 해보셨죠? 운동선수들이 혼자 연습할 때보다 관중이 있을 때 더 좋은 기록을 내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타인의 존재가 우리에게 적당한 긴장감을 주어 에너지를 끌어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과제가 나에게 익숙하거나 쉬운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잘하는 일을 남이 보고 있으면 신이 나서 더 잘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사회적 억제라는 현상도 있습니다. 타인이 있으면 오히려 긴장해서 실수를 연발하고 능률이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언제 그럴까요? 바로 과제가 어렵거나 낯설 때입니다. 예를 들어 피아노를 배운 지 얼마 안 된 초보자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주를 해야 한다면 손이 떨리고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평소보다 더 못 치게 되죠.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 때 누가 옆에서 빤히 쳐다보고 있으면 잘 안 풀리는 것도 사회적 억제 현상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원리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거나 단순 반복적인 숙제를 할 때는 도서관이나 카페처럼 남들이 있는 곳으로 가세요. 사회적 촉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어려운 개념을 처음 공부하거나 깊이 있는 사고가 필요한 창의적인 과제를 할 때는 혼자만의 공간에서 방문을 닫고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사회적 억제 현상을 피해야 하니까요. 이 글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사회적 촉진이 뭐지? 남들이 있으면 더 잘하는 거구나. 사회적 억제는 반대네. 그럼 나는 공부할 때 어디로 가야 하지? 내 경험을 떠올려보니 수학 문제 풀 때는 혼자 하는 게 좋았어. 이렇게 자신의 경험과 배경 지식을 글의 내용과 연결하면서 읽는다면 훨씬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는 점검하며 읽기와 조정하며 읽기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교과서에 실린 경제, 칼럼과 심리학 글까지 아주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희소성과 희귀성의 차이, 사회적 촉진과 억제의 차이. 이제 명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앞으로 어떤 글을 읽더라도 오늘 배운 것처럼 능동적인 독자가 되어보세요. 제목을 보고 내용을 상상해보고 모르는 건 찾아보고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읽어보고 다 읽은 뒤에는 내용을 요약해보는 습관. 이 습관들이 쌓이면 여러분의 독해력은 놀라울 정도로 성장할 것입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더 재미있는 활동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